반갑습니다. 어, 한 4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일날 대제 모시고 지난 연휴에 가정법회 보고 나니까 아,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저희들 6월 달 추모달을 맞이해서 이게 지금 대종사님 추모 사진전을 사실은 어제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거두지도 않고 있는 이유가 좀 있어가지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많다고 하기는 좀 그러지만 하여튼 간간히 오셔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전주 지역의 원덕회 회원님들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그 회보 공지란에 있습니다만은 7월 3일 날은 저희 지구 보인 훈련을 이곳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여기 사진전을 하는 줄 알고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렇게 오랫동안 전시를 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만들어서, 지금 대종사님 열반하신 관련된 사진이 저한테 여기에 지금 있는 것만큼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진들을 가지고 PPT로 해서 설명을 전체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3일 날까지는 이곳에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전시를 계속 이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7월 3일 날 끝나면은 바로 전주교당에서 또 갔다가 전시를 한다고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는 광주교구에서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 된다고 하더니 내년에 해달라고. 내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여러 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제대로 더 갖추어서 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오후 같은 경우도 김제교당에서 또 교도님들이 오시고 뭐 타종교인들도 오시고, 그런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고 뭐하러 오요 한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이냐면 부산서 온대. 그래서 오면은 또 그냥 보낼 수도 없고요. 입맛달식이라도 좀 그래야 되려나 어째야 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 코로나가 이제 극복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6월 달을 맞이해서 추모 행사가 참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은 10년 조금 전에 총부에서 제가 행사를, 추모달 행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 놨던 것들이에요. 그때 추모달 행사를 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뭐 반응 없으면 나 혼자 하지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몇 년간을 하다가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하는 것이 돈은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다 교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희사를 해 주셔서 사실 만든 겁니다만은, 그래서 몇 년간을 그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행사를 하고, 대종사님 열반 하셨을 때부터 그 다음에 쭉 과정을 거쳐서 그 상연화 같던 길을 그대로 이렇게 걸어가서 같이 추모 행사를 하기도 하고, 저쪽에 사진을 보면은 저쪽에 지금 화장막 있잖아요. 예, 바로 옆에 우리 영타오님 앞에 사진. 예, 그 사진 보면은 저것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땅을 샀어요. 제가 부동산 투기를 잘합니다. 제 앞으로 처음에 샀다가 그 땅 주인은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몰랐고, 지금 그 옆에가 아파트, 개인주택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이 사서 등기만 이제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저곳을 찾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겠어요. 지금 당신이 사는 집터가 옛날에 화장막이었습니까? 아니면 공동묘지였습니까? 그 말을 못 물어보겠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서 매입을 하고, 저 뒤에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던 이리병원도 몇 년 전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쪽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있는 대종사님 처음에 성탑이라고 해야 되려나, 공동묘지에 있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저곳은 익산 사람들의 그 정수장이에요, 저곳이요. 그래서 익산 사람들, 익산이 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곳에다 정수장을 하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또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익산 사람들의 건강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육수를 드셔서 그런가.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추모 그런 발길을 있는 걸 보고는 저도 많은 것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더 할 걸. 그냥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예. 얼마 전에 주유소를 갔어요. 주유소를 갔더니 지금도 셀프 하는 데가 있고 집정하는 데가 있잖아요. 집정하는 데였더라고요. 가니까 뭐라고 하나를 글을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붙였는가 했더니 일요일 날은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합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 알잖아요. 왜 1시부터 하는지. 간혹 식당들 같은 데도 보면은 12시 이후에 일요일 날은 영업을 합니다. 그러거든요. 간혹 제가 그런 분들한테 여쭙니다. 혹시 아침부터 할 때와 오후 1시나 12시부터 장사를 할 때 한 달을 결산을 하고 아니면은 1년을 결산을 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겠어요? 왜 장사를 덜 했는데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분명한 장사는 시간을 더 줄어들었는데 참 묘한이 되는 이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교무 생활을 저는 1년밖에 사실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변산성지 또 성주성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9년 차에 주임교무로 갔어요. 요즘 우리 홍원 교무가 생각을 하면은 그때가 빨리 갔네. 저도 그때 늦지는 않았어요. 이제 바로 가다 보니까 가장 열악한 데를 주더라고요. 원래 저 가기 전에 통폐합하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통폐합을 하지 않고 어디냐면은 월출살 있는데 그 영암 옆에 영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 교보생명 창립주가 고향이라서 그게 연원교당을 이렇게 냈던 그러한 곳인데 가서 봤더니 마을 단인데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 건물이 적은 것도 적지만은 교도님들이 적지는 않아요. 한 명보다는 조금 많아요. 참 막막해요. 그 영암회를 다시 나와서 또 광주를 와서 버스를 타려면 사가를 올라가면 정읍으로 와서 또 버스를 타서 또 걸어서 근데 차는 있는데 차를 굴릴 방법이 없어요. 가서 봤더니 저 가기 전에는 지원을 좀 어려우니까 좀 해줬던 모양이에요. 해줬는데 제가 가니까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만 가면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왜 지원을 안 해주냐고 옆에 있는 동창교무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알아서 하는 것이 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차 정체 구간에 가서 뻥튀기 장사를 할까? 아니, 커피 장사를 할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교당 유지 방법이에요. 어디 갈라니 차비도 적당하지도 않고요. 그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교무가 주종이 바뀐 생활을 해서야 쓰겠느냐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 기회가 나한테는 또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자 하면서 교도님 한 분과 또 한 분 이렇게.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항상 어디를 가냐면 산에를 가요. 왜 산에를 가느냐?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산에를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교도님들 몇 분하고 가는데 가서 이제 산에 가서 꽃을 꺾고 와요. 꽃을 꺾고 무엇을 하려고? 꽃꽂이 하려고. 사실은 꽃꽂이도 꽃꽂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2년밖에 그곳에서 못 있어서 지금도 그곳 교도님들에게 지금 통폐합이 됐습니다마는 참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3년을 채우고 오려고 했는데 또 결국은 그렇게 인사가 안 돼서 나오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교당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저기 헌공한 봉투 보면은 유지비가 있고 먼비가 있고 먼비가 있고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 쓰지 말고 그냥 오실 때 헌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지비를 내니 보훈비를 내니 무엇을 내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도님들이 10대뿐 한 20명 행사를 하면 3, 40명 나오니까 너 그렇게 규모가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명이 이렇게 나오면은 봉투가 최하 17, 8개가 매주. 근데 시골인데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이제 넘었죠.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10,000원씩 매주. 이렇게 내도 되는가? 5주면 5만 원이잖아요. 또 행사가 또 있고요. 시골인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두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한 가지는 일요일 날 농사를 오전에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매주 헌공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1년을 놓고 결산을 해봤을 때 일요일 날 일을 안 해서 연말 결산을 했을 때 손해가 보면은 교당 문서라도 팔아서 보전을 해주겠습니다. 해주지도 못할 주제에 그러잖아요.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인가니까. 그리고 헌공을 하는데 지금처럼 하시는 때 연말 결산을 했을 때 어떤가 봅시다 했더니 연말에 여쭤봤어요. 뭐 이상이 없대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한 가지 있대요. 생활하는데 리듬이 또한 여백이 생기더라. 그래서 묘한이 채워지는, 비우면은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멈추면은 그 멈춤으로 인해서 뒤처진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더라. 우리가 법회를 보는데도 간혹 그래요. 과연 법회를 누가 보느냐? 우리 교도님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무님이 오늘 법회를 어찌어찌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도님들이 이곳에 오셨지만은 교무인 제가 법회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도님 각자 한 분 한 분이 내가 내 법회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도움일 뿐이에요. 음식을 만드는데 양념을 조금씩 쳐줄 그 이상 이하도 안 돼.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예배를 보는데 그곳에 가는 분들이 무엇을 하냐? 본인이 본인 예배를 보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 본인이 본인 미사를 드리는 것이지 교무가, 신부가, 목사가 누가 대신 법회를, 미사를, 예배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법회를 볼 때 그 양념이 양념으로서 드러나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천도교 같은 경우는 법회라고 하지 않고 시일 그래. 모실시. 하느님을 모시는 날 그래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이 각자가 시를 하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지, 그게 누군가가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가 법회를 볼 때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이 나한테 역풍이 오더라도 나를 통해서 지나갈 때는 순풍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법회를 도와주고 나는 가서 객으로 참석을 하면은 아무리 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갈 때는 역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일요일 법회를 보는 그러한 날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교도님들 일요일 날 교무가 제발 좀 당신 나오지 마시오. 당신 안 나와도 좋소. 뭐 이렇게 복잡한데 나오요. 그렇게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무를 위해서 나오고 목사를 위해서 나오고 신부를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총부에서 문화학교를 한 10년 하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교당에 순교무로 하니까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원불교 안 다니는 사람이, 또한 처음 온 사람이 원불교는 뭐예요? 물어보면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대체적으로요. 원불교 사원신앙을 했어. 그러니까 가지수 대답도 4가지로 나오더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은 대답이 어떤 대답일 것 같아요? 마음 공부. 그것은요, 4등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저는 잘 몰라요. 그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교당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느냐? 1달, 2달, 1년, 2년 된 분들보다는 더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그 깊은 뜻은 내가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건 뭐 제 자의적인 해석이니까요. 그리고 2번째 답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세우신 한국 종교. 그렇게 나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죠. 교무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묻는 사람은 교무가 뭔지를 몰라. 목사가, 신부가, 스님은 아는데 교무가 뭔지를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교무한테 가서 물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하는 대답이에요. 너 잘 만났다. 내가 뭐라고 할까? 교할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 하고는 온통 쏘아 붙어줘야 돼.
뭔 소리도 모르는데 물어보기는 물어보놓고 이거 중간에 말도 못 끊어.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은 어디 지나가다 동그라미만 보면 고개를 돌릴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말씀하신 마음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것에서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좀 바빠서요. 그 네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참 대답이요. 우리 교도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셔요? 뭐라고요? 뭐라고 답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든가 틀린 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땐 틀린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은 있겠죠. 네, 표현 방법이 다르니까. 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4층에서 매주 화요일 날 하는 공부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 회보에 보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원불교가 뭐냐? 원불교 이름이 뭐냐? 도대체 대종사님이 누구냐? 저희 어머님이 지금 노모님이 계시는데 텔레비 위에 대종사님 진영을 딱 갖다 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참 영감 잘생겼어. 그래. 아마 그 소리 많이 대종사님 진영 모시고 나면 그 소리 하는 분들 간혹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생존에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대종사가 누구냐? 이러한 답을 우리들이 조금씩 한다고 하면은 조금씩 원불교에 다니는, 또한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또 원불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그 줄맞는 이렇게 표현도 하고 내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알고 또한 하는 것과, 여기서 알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거에는 대가족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른이 얘야 교당에 가자 하면은 가기 싫어도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정들면서 자연스럽게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버렸더라.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자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냐? 그러면 가자고 하니까 한 번은 서비스예요. 그냥 서비스로 가주는데 그 다음에요? 일이 있어서요. 오늘이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가자고 해서 맹목적으로 뭔가도 모르고 따라오는 애, 솔직히 말해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느냐?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회부에 요약 정리를 해서 했는데 이 내용하고 사실은 여기 이만큼하고 그것도 이만큼 있는 것이 우리 1시간 반씩 5주를 한 내용이에요. 5주 동안 1시간 반씩 공부한 내용을 축약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서설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화단 이렇게 저희들이 법회 끝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이렇게 법회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렇게 교화단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대신 교화단을 하는데 조금
로 얼굴 보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러면 교화단 안 한 것이 낫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래도요. 하여튼 좀 알뜰하게 좀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교화단 잘 하라고요. 공양도 푸짐한 것이 많으니까 그거 다 드시고 다 드실 때까지 공양 좀 교화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